다 쓴 화장품 용기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깨끗하게 닦아서 분리배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버려도 90%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리배출 표시도 있는데 정말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페트인더 페트 아닌 페트 같은 뭐 재활용 될 수 있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요 정보로만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페트라고만 해놓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보로만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기피할 확률이 높다. 이런 페트병이 들어오면 아예 쓰레기로 선별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재질들은 페트, P, PP, PS 이 네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재질의 경우에는 다 기타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화장품은 유독 기타 표시되는 재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재질들의 사용 비율이 다른 식품이나 음료 용기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 같은 페트니까 다 같이 재활용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부피예요. 굉장히 작은 용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피가 작은 용기들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가 화장품 용기의 구조상 내용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내용물이 잔류한 상태로 분리배출되는 비율들이 높은 거죠. 다른 용기들의 재활용까지도 방해하는, 오염시키게 되는 민폐 용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정말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걸까요?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를 반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더 노골적이네요. 일단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라보게 되면은 아예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용기들 같은 경우에도 세 겹이네요. 각각의 재질들이 어떤 재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상태가 되면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더 용기가 되는 건데 이중 구조. 지금 봐서는 내면의 이 용기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보이거든요. 밖에 있는 이 재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용기는 페트 재질이고 투명 용기예요. 사실은 이 구조상 내용물을 사실 깨끗하게 세척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투명한 페트인데 외면에 바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트가 G 페트인지 A 페트인지가 좀 판단이 안 돼요. G 페트는 A 페트하고 같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페트이지만 페트인더 페트 아닌 페트 같은 뭐 복잡한 거죠. 화장품은 그만큼 이거는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얘들은 재활용 다 안 돼요. 어차피 마개류들도 지금 다 기타 재질들이거든요. 재활용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아예 더 재활용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로 따지면 싹 다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표시의 문제도 이런 겁니다. 지금 음료 페트병과 이 페트병은 다른 페트병인데 그냥 다 페트로 표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다 같은 페트니까 다 같이 재활용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리는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 외에 유리는 재활용이 안 돼요. 아마 이것도 좀 재활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화장품은 플라스틱이냐 유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포장 자체가 화려해요. 통상적인 음료 포장 용기하고 같이 섞여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구조는 크기는 이만큼 큰데 실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만큼 담기는 거잖아요. 설령 이게 재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과대 포장인 거죠. 그럼 화장품은 얼마나 과대 포장되어 있을까요? 내용물과 용기의 무게, 두께를 비교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분리 배출을 잘 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해요.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 재질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장품 용기 안에 수축이 가능한 이너부트를 넣어서요,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1% 이하의 잔량만을 남기고 전부 쓸 수 있게, 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이걸 버리지 않고 재수거할 수 있게, 그리고 재수거가 됐을 때 이너부트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빈 용기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양질의 플라스틱 재료로 재활용될 수 있게. 그런데 복잡 단안한 재활용품을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하고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이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별 라인에서 쉽게 골라낼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은 구분을 해서, 그렇지 않은 품목은 좀 역회수 방식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를 하되, 판매자에게도 소비자들이 이 용기를 가져왔을 때 판매점에서 이 용기를 모아주는 역할도 해주도록 좀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발표도 났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에 대한 그 재활용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를 지금 5년 유예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부하고 업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역회수를 2025년까지 10% 하겠다는 건데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잘라놓고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냐 이거.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산자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